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피치유쌤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대구 서구청 평생교육과 함께하는 오늘의 영상, 일상이 조금씩 좋아지는 건강한 의사소통 꿀팁 1탄을 준비했습니다. 대구 서구가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됐다고 하는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듣는 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자막에 조금 더 신경을 썼습니다. 오늘 영상인 1탄은 여러분의 가정이 조금 더 화목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 꿀팁을 담아봤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고고! 제가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 스피치 수업을 하면서 느낀 게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가장 크게 달라지는 그런 시점이 있더라고요. 물론 다양한 순간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시기로 사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춘기를 기준으로 사춘기 이전, 사춘기 이후 조금 어떤 식으로 소통을 하면 좋을지 꿀팁을 이야기 드릴게요. 사춘기 이전 시기에는 학습이나 감정적인 부분, 언어적인 부분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기본기를 다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휘력, 독해력, 문해력, 창의력, 상상력, 사회성, 문제 해결력 등 이런 발달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강사님, 중요한 거 알겠는데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첫 번째로 추천하는 것은 역할극입니다. 이때 아이가 흥미있는 컨텐츠를 찾는 게 중요한데요. 아이가 좋아하는 인형이나 장난감, 책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서 목적에 맞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이런 놀이 활동을 할 때는 영혼을 가득 담아서 놀아주셔야 합니다. 건성건성 재미없게 보이면 안 되고요. 리액션 많이 하시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또 역할극을 하면서 질문을 할 때는요. 유쌤 항상 강조하는 6하 원칙을 활용하면 가장 쉽습니다. 어머, 이 사람 누구야? 이 사람은 내 새로운 친구야. 그렇구나. 이 친구는 지금 무엇을 하는 거지? 이 친구는 지금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 그래, 뭐 하면서 놀고 있어? 재밌겠다. 이런 식으로 아이의 놀이 흐름이나 상황에 맞게 소통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아이들의 행동을 유도하거나 반복 학습을 해야 할 때는 노래나 율동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시각이나 청각적인 그런 감각을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효과도 좋고 아이들이 더 즐겁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많이 아시는 노래 머리, 어깨, 무릎, 발 이거 아시죠? 네, 이런 노래들을 활용하시면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등원 준비 같은 것들도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머리 생각하면 무엇을 챙겨야 할까? 그렇지, 모자를 써야겠지. 그럼 다리를 생각하면 뭘 입어야 할까? 그렇지, 팬티도 입고 바지도 입어야겠지? 이런 식으로 활용 가능하겠죠. 또 순서대로 무엇을 암기할 때 박수를 치면서 암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6하 원칙 6개를 암기하는데 은근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를 종종 보면서 박수를 치며 암기하도록 도와주니까 효과가 좋았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식으로 3번 연속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서툴고 부족해도 직접 해보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역할극이라던가 노래 율동들을 하면서 성취감도 느끼고 또 이러한 것들을 하다 보면 내가 이러한 능력이 있구나 하면서 자존감 형성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래 또 율동 활동할 때 조금 활용하면 좋은 말하기 꿀팁 4가지를 또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사랑 표현은 많이 할수록 좋아요. 당연히 우리 아이 내가 사랑하죠. 얼마나 사랑한다고요. 아이도 잘 알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직접 표현하지 않으시면 아이들은
잘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셔야 사랑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실 때 단순하게 아빠는 땡땡이를 사랑해 이렇게 심플하게 표현하시기보다 영혼을 가득 담아 감정을 가득 담아서 표현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빠는 땡땡이를 정말 사랑해. 엄마는 땡땡이를 온 우주만큼 사랑해. 이런 식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잘 드러나도록 사랑을 꾸며주는 말도 함께 표현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실수나 실패했을 때가 더 중요해요. 아이들이 주스를 쏟는 등의 실수를 했을 때 당황한 나머지 화나 짜증을 내는 어른들이 계실 겁니다. 사실 이때 가장 당황한 사람은 아이이기도 한데요. 처음 이런 일을 겪을 때 부모가 어떻게 반응해 주시냐에 따라 아이에게 큰 힘이 될 수도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이걸 쏟으면 어떡해. 다 버렸잖아. 네, 이렇게 반응하시면 아이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는 나보다 옷 버린 게 중요하구나. 옷이 더 중요하구나. 내가 실수를 하면 엄마는 싫어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성장하면서 실수를 할 때마다 아이는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질 확률이 높겠죠. 아이고 주스를 쏟았구나. 괜찮아 괜찮아. 주스는 닦으면 돼. 아직 너가 어려서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 놀라지 않았니? 이렇게 감정을 먼저 살펴주고 나서 행동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면 추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막 흔들면 쏟아질 수가 있어. 다음부터는 양손으로 잘 잡고 먹어볼까? 이렇게 행동적인 변화를 추천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분위기로 말씀해 주시면 아이는 놀라고 당황했는데 그래도 괜찮구나. 닦으면 해결할 수 있구나. 우리 부모는 내 마음을 먼저 생각해 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럼 이 아이는 크면서 실수를 할 때 씩씩하게 잘 이겨낼 확률이 높을 거예요. 세 번째, 아이의 말에 경청해요. 사춘기 이전의 아이들은 부모에게 제잘제잘 말하는 경우가 많죠. 이때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가 되려면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잘 들어주지 않으시면 말하기 자신감이 떨어져서 밖에 나가서도 말하는 것을 어려워할 수 있답니다. 특히 경청하실 때 주의할 점으로 건성건성 말만 알겠어 그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눈과 귀, 몸 전체 방향을 아이 방향으로 틀어서 경청하는 건 좋습니다. 중간중간 궁금한 부분은 질문도 하시면 좋습니다. 질문을 하면 아이는 답을 하겠죠.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를 하시면서 관심을 표현하고 생각 확장을 도와주는 소통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아이들이 학교에서 오늘 속상한 일이 있었다면서 감정을 표현을 할 때 공감을 해주시면서 반응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나중에 또 힘든 일이 생겨도 아이들이 표현을 좀 덜하게 되겠죠. 네, 사실 경청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긴급한 일이 있을 때는 더 그렇죠. 그럴 때는 아이에게 친절하고 또 심플하게 양해를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떼쓰고 거부하고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조금 꾸준히 연습해 보시다 보면 충분히 가능한 날이 올 겁니다. 땡땡아, 잠시만 기다려 줄 수 있어? 아빠가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어서 얼른 마무리하고 땡땡이 이야기 잘 듣도록 할게. 괜찮겠어? 기다리기 싫은데. 알겠어. 그럼 얼른 일 마치고 이야기 들어줘, 아빠.
알겠어. 고마워, 땡땡아. 땡땡아, 아빠 일 다 끝냈어. 기다려줘서 고마워. 아까 친구가 어떻게 말했다고 했지? 네, 또 주의할 점으로 이렇게 아이에게 기다려달라고 너무 자주 이야기하시면 아이 입장에서는 우리 부모는 나보다 일이 더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참 신경 쓸 게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하시다 보면 더 잘하게 되실 거예요. 네 번째, 아이의 화나 짜증에 같이 화내지 않아요. 아이들 중에 화나 짜증을 많이 내는 경우가 있죠.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스피치 관련해서 짚어드리면 말로 표현을 잘 못해서 답답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런 건데 어른이 함께 감정적으로 대해버리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아기들이 말을 못하니까 배고프고 졸리고 불편한 게 있을 때 울면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모님도 힘드시겠지만 천천히 너그러운 마음으로 함께 도와주시면 아이는 분명 성장할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사춘기 이전에 아이들과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쓰시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사공인, 사랑, 공감, 인내심을 바탕으로 어른스러운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양육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